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그동안 소방합동조사단이 조사를 해왔는데요. 소방본부의 부실 지휘가 화를 키웠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2층 내부에 요 구조자가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특별한 지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지휘관으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일단 소방 당국에서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해서도 앞서서 언급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발생 원인은 일단 이제 그 화재 원인을 1층 천장에 있는 그 보온등이 과열이 돼가지고 네. 거기에서 이제 단열재가 불이 붙으면서 주차에 있던 그 차량 16대에 불이 붙어서 특히 이제 이게 필로티 건물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방화문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그 급속적으로 이 불이 확산이 됐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방금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이 지휘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 또 지휘관으로서의 책무가 이게 상당히 뼈아픈 소리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그 군사로 본다면 군사 작전 그리고 이제 화재 진압 작전인데요. 지휘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A에서 Z까지의 모든 것에 다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들이 지휘 타워가 지난번에 세월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그 지적을 받았던 것은 지휘 타워가 제대로 가동이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지휘 역량이 부족했다. 즉 그건 다시 말해서 뭘 의미하느냐? 소위 얘기하는 경험과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이제 자인을 한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지휘 조치를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그 과정에서 골든 타임을 놓쳤고 그 과정에서 20명에 이르는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그 조사 결과로 인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방금 뭐 화면을 통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내용을 봤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그 화재 지휘부의 소방 지휘부의 대응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낸 건데요. 그 내용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2층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는데요. 모두 20명이 숨졌습니다. 2층의 구조 요구에 대원들에게 전달이 됐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게 소방본부가 무전기가 아니라 휴대전화로 전달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소방관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무전기가 뭐 잘 안 터질 수도 있고 이러지만 무전기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한 명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모든 어떤 요원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한 명한테만 휴대전화를 쓰고 그 사람이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2층에 요구조조가 있고 뭐 지금 봤지만 유리창 깨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함에도 불구하고 전달이 안 된 게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다가 2층에서 그렇게 전화가 오고 요청이 되는데도 3층에 매달린 다른 사람 구조하고 또 LPG 그 가스 그걸 구조하고 적절하게 대처를 못했다는 거예요. 후 비상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아예 확인을 못했던 게 결국은 지휘 역량 부족으로 이런 인재까지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휴대전화를 사용한 부분도 문제가 됐는데 지금 보니까 굴절차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보니까 이 굴절차를 운전한 사람이 그 경력이 굉장히 짧았더라고요. 4개월 정도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최초에 이제 저희들이 여기서 얘기할 때도 이제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굴절차가 그 현장까지 진입을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또 중요한 것은 이 굴절차를 운용하는 이 요원이 경력이 넉 달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사실은 그런 장비를 가져오면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 요원이 경험이 풍부해가지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잘 사용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교육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측면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역량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됐고 교육 훈련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작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넉 달밖에 안 되는 어떻게 보면은 초심자가 그것을 제대로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또 결정적으로 그것이 접근에 들어가가지고 구조를 할 수 있는 그 또 시간을 놓쳤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번에 이제 그 조사단이 전문가가 24명이 구성이 돼가지고 이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실 조사 결과에 나온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된다면 저러한 어떤 그 제천에서 발생된 화재 사건은
저런 결과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예. 상당히 좀 이번에 뼈아픈 그런 어떤 반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보완이라든가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예. 자, 소방 지휘 체계 또 현장의 대응 체계의 난맥상이 이어지면서 참사로 이어졌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희생자 유족들이 이 희생자들과 경찰관의 통화 녹음 내용을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예, 연기 여러 마리 들어왔어요. 아까 저기 몇 명이나 있어요, 사람이? 혼자요, 혼자. 혼자 4층? 이 4층인가 그래요. 5층에서 내려왔는데, 한 4층 정도 될 것 같아요. 4층? 4층에 에스마스 쪽으로 유리창 상하층으로 된 집, 거기. 저 4층인가 5층에서 사람이 있다는데, 지금? 응? 많아요. 안에. 이게 어떻게? 지금 여기. 누가 될지 모르겠어. 이것도 지금 저기 저거요. 예, 예. 거기 계신 분인데. 못 나온 사람들이 아닌가 봐. 내가 지금 아까까지 통화했잖아. 네, 당시 화재 현장 상황을 간접적으로 좀 들을 수 있는 전화 통화 내용이었는데요. 자, 저 전화가 4시 2분부터 시작을 해서 4시 20분까지 계속됐던 통화였습니다. 결국은 이 통화를 했던 사람은 희생되고 말았는데요. 자, 5층에서 있다가 4층으로 와서 구조를 요청했는데 이게 지금 경찰관하고 통화 내용이에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소방관하고는 또 이렇게 얘기가 잘 안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그 유가족이 자기 가족하고 통화를 하다가 그것을 경찰에게 넘겨줬어요. 그래서 네. 이제 지금 방금 나온 거는 경찰하고 통화를 한 내용인데 그 현장에 있던 그 경찰이 그 소방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저쪽에 지금 요 구조자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 사건에 있어서 전반적인 것이 제대로 의사소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관 현장에 최초 출동한 그 지휘관이나 이어서 출동했던 그 제천 소방서장 같은 경우도 이미 그 상황실에서 여러 군데에 구조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전달받고 난 뒤에 중요한 것은 그 대원들에게 전파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예. 중요한 것은 그 대원들이 직접 들어가서 구조를 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대원들이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전반적 사항을 저희가 이렇게 추정해 보건데 그 당시엔 상당히 우왕좌왕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상당히 괴로운 것이 저 전화 통화를 하는 분이 돌아가신 분 아닙니까? 예. 그 돌아가신 분이 지금 순간 계속 호흡에 어떤 곤란을 느끼면서 본인이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는 저것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적절하게 어떤 조치가 안 됐다. 물론 이제 소방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들이 들어가야 될 그 시점에는 상당히 불길이 너무 세서 예.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번 그 조사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시간대별로 보게 된다면 골든 타임을 갖다 놓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참 괴로운 예. 그런 어떤 그 통화 내용입니다. 예. 네. 통화 내용을 보니까 아직 못 나온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을 수가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왕좌왕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현장 지휘관이나 제천 소방서장의 판단이나 지휘가 굉장히 좀 미숙했던 그렇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통상 이렇게 조사 결과 발표할 때 불법 증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할 걸로 생각했는데 네. 지휘 역량 부족을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 거 봤을 예. 때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아마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로 요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갔다라는 거 판단했던 부분인데 다만 LP 가스가 있었다라는 그게 반경이 터진다면 1km 아니면 500m 이상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예. 하더라도 전화가 왔으면 2층 내지 지금 4층 부분인데 4층 부분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왜 그 판단을 못했느냐. 그 판단을 못한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그만큼 좀 준비가 좀 덜 된 상황이 아니었나. 예. 네. 지금 4개월밖에 안 된 경력이 안 된 굴절 사다리차 운전자도 있고 대부분 소방관들이 경력이 2년 미만이라서 화재 진압을 많이 해보지 못했던 이런 것들 때문에 손발도 안 맞고 지휘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21명의 희생자를 낸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서 유가족들은 어제 조사 결과 발표를 듣고 나서, 그러니까 현장 지휘관들이 대응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를 듣고 나서도 다시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입니까? 그 이유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그쪽에서 인정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LPG 가스가 터지게 되면 그 500m 이내에 있는 그 학교라든가 이런 어떤 그 뭐 대형 상가라든가 이런 문제 있긴 있는데 네.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 그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이 현장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현장에 없는 상태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뭐 이의를 제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심지어는 나는 남편 보고 나는 당신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전화까지 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늑장 대응이고 초동 대처를 미흡하게 한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피해를 당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번 이 조사단의 그 결과하고는 상관없이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 형사적인 책임을 갖다가 물어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요구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제천 참사와 관련한 어제 화재 조사 결과 내용 함께 짚어봤습니다.